안녕하세요, 운알람입니다. 벌써 23년도 개면년이 끝자락에 와 있고요. 곧 갑진년 운기가 시작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벌써부터 신년운세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일간별 신년운세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일간 중에서도 첫 번째 순서인 간목일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사주팔자가 좋건 안 좋건, 환경이 좋건 안 좋건 인생에 3번 이상의 기회가 온다고 하죠. 간목일간은 그 3번 오는 기회 중에서 한 번이 갑진년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간목일간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동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기회를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24년도 갑진년에는 청룡의 해입니다. 간목일간에게는 간목이 비견이 되고요. 진토는 편제가 됩니다. 비견이 사용해서 들어오게 되면은 기본적인 해석으로 주변에 사람이 모이게 된다거나 자신이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움직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움직임이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취미활동이나 직업, 경제활동이 시작되기 쉽다고 보는데요. 거기에 편제를 만나게 돼서 섬세하거나 집중도는 떨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신중하지 못한 인간관계, 재물관리에 손실, 실수 이런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비견운이 23년도 겁재 양인살 운에서 끝나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요. 23년도에 무리한 욕심이나 일을 벌려서 이미 털렸다거나 돈이 많이 묶여있는 분들은 24년도에 기회를 만나기는 했지만 23년도 인간관계와 벌려놓은 일을 뒤치다꺼리 하느라고 24년도 상반기를 날릴 수 있고요. 심할 경우에는 24년도 통째로 허우적거리면서 보낼 수가 있게 됩니다. 특히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쉬운 사주는 이미 사주에 비견겁재가 많으신 분들이나 신강한 간목일간에 해당되신 분, 대운이 좋지 못한 분들에게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4년도가 기회의 시작이 되는 해라고 하는 이유는 어찌됐건 23년도에 나갔거나 묶이는 재물이 많아서 힘들었어도 24년도로 넘어오면서 빚이나 묶였던 재물들이 풀린다거나 해소가 될 수도 있고 활발하게 다른 재물이 유통이 될 수도 있는 흐름으로 좋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5년도 을사년에 식신이 들어오기 때문에 24년도 후반, 25년도 초반으로 넘어가면서 다시 재기할 수 있다거나 안정감을 회복해 나가는 길목이 되는 게 24년도가 되기 때문에 사주에 따라서 조금은 불안정하거나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좋은 쪽으로 가기 쉬운 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24년도가 중요한 해가 되는 이유는 신강한 간목일간이라고 하셔도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5년도 식신운이 세운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26년도, 27년도, 28년도, 29년도 식상, 재성, 관성이 연달아서 들어오기 때문에 프리랜서나 개인 사업, 경영 등으로 자리를 잡아 나갈 수 있는 기회가 5, 6년간 곧 시작되는 흐름이 24년도부터 맛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3년도에 너무 많이 묶여 있다거나 털리게 돼버리면 이 흐름을 타지 못하고 너무 일찍 저질러 놓은 일들을 수습하고 정리하다가 시간을 다 날릴 수 있다는 점은 생각하시고 기회를 잡기 위한 시간 투자, 노력에 좀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주에 비견겁재가 없거나 신약한 간목일간이라고 해도 갑진년 천간에 비견이 뜨면서 타인과 세상에 나를 비교하며 경쟁심 또는 승부욕이 발생하거나 내가 강해지려고 하면서 무엇이 됐건 간에 도전적인 정신이 발생하기 쉬운 흐름이 됩니다. 시병성적으로 보면 23년도에 제왕에서 24년도 세지로 넘어오는 흐름으로 아직 자아실현 욕구가 왕성하게 유지되고 있는 흐름이 되고요. 지지에 편제가 들어오면서 새롭게 경제활동 또는 사업활동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떠오른다거나 환경을 만나게 되는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25년도에는 겁재가 들어와서 적극성을 높여주고 지지로는 식신이 들어와서 총명함과 부지런함을 발전시키게 되기 때문에 자신의 아이디어와 계획을 꾸준히 밀고 나갈 수 있는 세운이 이어져서 들어오기 때문에 직업적으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성공하는데 방해가 따르지 않는 모습으로 앞으로 좋은 흐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5, 6년간 식상, 재성, 관성이 이어서 들어오는 흐름으로 꾸준함과 성실함, 목표의식만 유지한다면 직업적으로 자리를 잡는다거나 물질적으로 크게 성공할 수 있어서 힘들고 지쳐도 타인과 주변에 휘둘리지 않으며 자신만 생각하고 시간을 자신에게 적극적으로 투자하며 앞만 보고 달려가기만 하면 좋은 결과를 얻어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간목일간은 자신을 뜻하는 간목과 똑같은 간목이 24년도에 들어오게 되면서 군신대자가 됩니다. 군신대자 운에 해당이 되면은 타인과 사회활동에서 겸손함이 많이 필요한 시기로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면 손실이나 구설수가 쉽게 따를 수 있고 원하는 것을 얻는데 고생이 따르기 쉬운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도 장점은 나 자신의 능력과 가능성을 발견한다거나 몰랐던 사실을 알아차리게 되는 시기로 이 시기에 결정하고 판단 내린 진로, 직업, 방향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활동하는데 인연이 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면서 자신과 대화를 많이 하는 것도 앞으로 자기 발전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그런 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갑진년은 조금 더 확실하게 좋아지기 시작하는 간목일간 분들은 사주에 식상이 없다거나 신약했던 분들이 4년에서 5년간 활동성의 둔화, 정신적인 답답함 또는 우울증 현상에서 벗어나거나 홀가분해지는 시기로 즐거움과 행복도가 상승되는 그런 흐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동안에 참고 누르고 살았던 흐름에서 뛰쳐나가거나 표출 방출하려는 언행이 많아지는 흐름으로 기존의 환경과 가족 인간관계의 충돌 마찰이 22년도부터 4년도까지 이어지기 쉽게 보는데요. 그 중에서도 23년도에서 24년도에 뭔가를 마무리 짓고 끝내는 현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란함이나 심할 경우에는 구설, 이별 현상이 많이 따를 수도 있는 시기가 되고요. 이러한 현상이 좋은 현상인지 아닌지는 대운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기 쉽다는 점을 생각하셔야 하지만 일단은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목소리나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운이 시작된다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움츠려 들었던 겨울이 끝나고 따뜻함, 활기참을 만나게 되는 흐름이 확실하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2년도에서 23년도 마음이 급하고 승질이 자주 나면서 확실하게 뭔가를 이루지 못한다거나 방황했던 분들에게는 24에서 25년도로 넘어가면서 생각만 많았고 마음만 급했던 흐름이 끝나고 행동과 표현으로 직접적으로 움직이게 되면서 직업적인 문제 해결, 원인 해결 등으로 인간관계와 이성관계, 사회활동에서 정상화 또는 새로운 발전 기회를 만나가는 그런 흐름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장 조직 생활을 하시던 분들도 22년도, 23년도에 이동과 새로움을 추구하면서 불안정한 흐름을 지나왔다면 24년도로 가면서 대운이 많이 부정적이지만 않으시면 정착 안정이 그전보다 따를 수 있는 흐름으로 보시면 되고요. 아직 마음만 먹고 변화를 주지 못하셨다면 24년도 초반에 직업활동의 변화 또는 발전이 따를 수 있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4년도 중후반 또는 25년도로 가면서 물질적으로 발전이 따른다거나 직업활동에 확신이 드는 그런 흐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갑목일간에게 갑진년은 공부, 학업을 습득하기보다는 활동성을 기반해서 목표와 욕심, 물질을 쫓아서 이루려고 하는 게 잘 맞는 시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공부를 계획하시는 것은 운의 흐름상 맞지 않다, 좋지 않으니 타고난 팔자와 대운의 흐름에서 학업운이 엄청 좋은 경우 빼고는 단기 공부, 기술 습득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 게 좋겠고요. 직업활동, 개인 사업, 경제적인 활동을 준비하거나 계획하고 그거에 도움되는 공부, 꼭 공부를 하고 싶으면 일과 공부를 함께 진행하는 형태를 계획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직장인 분들이라면 직장 조직 생활에 욕심을 내는 것보다 보다는 투자, 부업, 취미를 시작해서 자신의 에너지와 욕심을 분산시켜서 살아갈 때 조직생활의 불만과 혼란이 줄어들고 또 다른 즐거움을 잡아나갈 수도 있어 보입니다. 꼭 조직생활이나 환경에 불만이 없다고 해도 앞으로 세운의 흐름이 상업, 사업, 투잡을 시작하기 좋은 흐름이 되기 때문에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직장생활과 자신의 일을 동시에 이미 하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쪽으로 급하게 방향을 정하지 마시고 25년도까지 몸이 좀 고생스럽더라도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선택과 결정을 조금 미루는 것도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갑진년은 편제가 들어와 있고 전년에 양인살, 겁재, 세운에서 넘어온 흐름이기 때문에 큰 꿈, 과욕, 지나친 자신감으로 인해서 무리하게 금전 거래와 투자, 확장을 시도하게 되면서 고생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24년도 상반기까지는 규모와 크기, 화려함보다는 실속을 챙기려고 하는 마음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시기가 됩니다. 다음으로 일주별로 갑진년, 신년 운세를 보자면요. 갑자일주 같은 경우는 비견과 편제가 합으로 들어오는 모습으로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에 협력자, 인간관계가 발생하게 된다거나 자신이 그런 인간관계에 협력하러 움직일 수 있는 흐름이 됩니다. 그렇지만 정관이 입고지에 놓이면서 이성관계로 발전되는 인간관계는 좀 적다, 낮다, 장기적이기 어렵다라고 보셔도 되겠고요. 이성적이고 계산적으로 물질적, 금전적인 취득을 하기 위해서 친구관계, 직업적 협력자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게
좋다거나 가볍게 생각하시면서 자신의 일에 집중할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갑자일주 남자는 연애 운이 확실하게 상승하게 되면서 연애 기회, 결혼 기회 시기로 볼 수 있으면서도 신중하지 못하는 행동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로 봅니다. 여성분들도 신중하고 안정된 연애라고 보기는 어렵고 돈, 직업, 취미, 활동과 연관된 단기성 만남이기 쉽다거나 겉모습과 즐거움으로 시작되는 만남이 되기가 쉽다는 점을 생각하시면서 연애 관련해서 신중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갑술일주는 자신이 맘먹고 꿈꾸던 일이나 사업 투자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미 움직이고 있다거나 시작하는 흐름에 놓여있는 모습입니다. 신살작용을 보면 일지의 충살을 만나면서 식신과 편제가 계고가 되는 모습으로 그동안에 자신이 준비해왔거나 마음먹은 것을 확실하게 실현하거나 표현하거나 진행시켜 나가면서 성과를 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다. 이 기회를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갑술일주 남자 연애운을 보면은 애인이 없다면 연애 결혼 기회가 되고요. 이미 여자가 있다면 이별 후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쉽다고 보기도 합니다. 갑술일주 여성은 기존의 남자와 관계가 우선 흔들리기 쉽고 이별 현상이 흔하게 발견될 수 있어서 안정감 있거나 만족도가 높은 관계를 지속해 나가기에는 어려움이 발생하기 쉬운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갑신일주는 해결이 잘 안됐다거나 답답했던 환경에서 벗어나려는 구체적인 계획, 움직임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가 됩니다. 일지 편간에 편제가 붙으면서 재생살도 되지만 수국을 이루는 모습으로 조직에 협력할 일이나 직장생활의 발전 흐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물질적 금전적 활동에 결과나 소득이 따르는 흐름으로 볼 수가 있으면서도 건강 상태를 신경을 잘 쓰셔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갑신일주 남자 연애운은 애인이 있어도 또 다른 기회가 따를 수 있고 여러 여자가 보이거나 나타나는 흐름으로 눈과 마음이 우선 즐겁고 동시에 혼란스러움도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갑신일주 여성은 능력이 좋거나 매력있는 남자가 다가올 수 있어 보이는데 주도권이 자신에게 약해 보여 끌려다니지 않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갑오일주는 물 만난 물고기 마냥 드디어 자신의 실력과 능력, 주먹을 마음껏 활용하고 펼칠 수 있는 흐름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오와 상관이 격각살이 발생하면서 활동성에 전환점, 도전이 따르는 모습이면서도 새로운 경제적 물질적 수입처를 만들어내거나 만나게 되는 모습도 있지만 전략적이지 못하다거나 계획적이지 못한 활동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셔야 될 점으로 보입니다. 갑오일주 남자 연애운은 자신이 바라보고 있거나 옆에 있는 여자와 관계 발전 또는 유지하는데 불안정해 보이는 모습이 있으면서도 또 다른 여자들이 주변에 많아지는 흐름으로 역시 이성운이 좋아지는 흐름이긴 하다. 갑오일주 여자는 재밌거나 즐거운 가벼운 연애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연하남이다거나 나이가 있어도 철딱선이 없는 남자, 겉만 번지르하고 인격이 조금 동물스러운 형태가 따를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갑진일주는 가능성이 무한으로 보이는 해가 되고요. 그러면서도 불안해 보이기 때문에 주변에 조언을 아끼지 않는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신중한 처세의 행동이 필요한 시기로 보입니다. 그리고 갑진일주는 오리지널 군신대자를 만나는 모습으로 자신의 과거와 행동을 되돌아보고 겸손해하지 않으며 자신만만해하면서 까부는 활동을 했을 시에 기본 운의 흐름이 상승 시기인 건 맞지만 이성관계의 불합, 이익이 반감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보입니다. 갑진일주 남자 연애운을 보면 원래 이성관계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기질이 많은데 그것을 실현할 기회, 무대를 만나게 되는 모습으로 즐겁게 보입니다. 갑진일주 여자는 능력이 있다거나 실력은 좋은데 나이가 많다거나 그 외에 부족한 게 많은 남자들과 인연이 발생하기 쉬워 보이기도 합니다. 갑인일주는 성급함과 무리함으로 인해서 모든 일에 실수가 따를 수 있으니 지금 상황에서 2%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저질러 놓은 일이나 지난 세월에 문제거리가 어떤 게 있었는지를 되돌아보며 바로잡고 정비하면서 급하게 시작하기보다는 결과를 계산한다거나 과정에 오류가 날 수 있는 것을 지혜롭게 대비하는 계획이 필요해 보입니다. 갑인일주 남자 연애운은 원래 있는 여자와 관계 또는 역할이 불안정하다거나 자신이 또 다른 욕심으로 또 다른 활동으로 이성관계에 인연이 발생하기 쉬워 보이기도 합니다. 갑인일주 여자는 지나친 자신감으로 지혜롭지 못하게 남자를 상대한다거나 만나게 되는 모습으로 연애관계와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 실수나 심각한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간목일간 24년도 갑진년 운세를 알아봤고요. 다음은 을목일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